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요, 인생은 여러 가지 객차로 이루어진 기차와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칸을 탔다가 때로는 또 다른 칸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옮겨가는 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또 다른 객차로 이 옮겨갈 시기를 맞은 거겠죠. 다음 객차가 어떨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많은 객차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금방 바꿔 탈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동현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좀 괜찮아지셨어요? 네, 오늘도 아마 후반부는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이제 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네, 오늘도 그럼 전문가님 어떤 진단을 해드릴지 또 궁금해하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지 못했습니다. 한 연일 3일 동안은 계속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만기일이기도 했고 1시간 시차 적응도 아마 좀 안 되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금통위도 있었고 일단 12월 중순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아직 결정 짓기는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텀, 조금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2월은 돼야지 뭔가 좀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대형주들이나 경기주들이나 이런 쪽은 지금 방향 못 잡고 이렇게 표류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제약주들이나 바이오 섹터들이 지난주와 함께 한미약품 후강 효과 이런 부분들로 단기적으로 아주 빠른 트레이딩권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움직이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확실한 중장기적 방향의 배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준이 되시는 분들은 아주 민첩한 고변동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정도로 국한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휴식기 정도의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일주일 잠깐의 움직임보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연말 연초 시장을 좀 괜찮게 보는 쪽이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은 방향 탐색 과정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VVIP님 그럼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반갑습니다. 전화 주셨죠? 의정부에서 전화했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요. 예. 네, 반갑습니다.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입니다. 네,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주식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세요? 며칠 있으면 딱 1년 됩니다. 네, 1년 정도. 네. 그리 길지만은 않고 좀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주식만 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다른 재테크도 하시는 거 계신가요? 다른 거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주식만 100%로 지금 재테크를 예. 하고 계신데, 실례지만 그럼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6천만 원 정도. 네, 6천만 원이요. 혹시 1년 동안 좀 수익을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 10% 정도 수익
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손실보다는 오히려 수익 쪽으로 지금 잡고 계신 거죠? 예, 예. 아, 그러면은 이 종목을 발굴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TV에서 나오는 것을 유심히 보다가 이제 결정은 그렇게 합니다. 아, 이 추천주들을 위주로 좀 안전한 기업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안전한 기업인지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좀 발굴하시는 거세요? 신문이나 TV에서 이 재무제표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 아니면은 무슨 새로운 그 아이템이 있는 기업 이런 위주로 합니다. 아, 그럼 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세요? 어려운 점은 매도 시점을 놓치고 네. 매수 시점은 사면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이 또 팔면은 네. 파는 거는 그 고점 이렇게 팔지를 못하고 항상 내려올 때 팔게 되더라고요. 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 전문가님들이 매수가도 이제 선정을 해주시잖아요. 예. 아, 그럼 그때 들어가시는데도 좀 많이 물리시는 편이신 거세요? 아, 그 생각을 또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좀 늦게 한 하루 이틀 늦게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되던데요. 아, 네. 바로 해지를 않게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포트를 잠깐 보니까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편중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요즘 장세에서는 조금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다시. 예. 근데 어떤 점이 걱정이 되시는 거세요? 오르내리는 게 편차가 크고 오르내리는 그 폭이 크고 해가지고 안전한 거를 찾다 보니까 어쨌든 텔레비에서 TV나 이런 데서 바이오 제약이 좋다고 해서 그쪽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 그럼 조금 안정적이고 좀 성장성이 있는 중장기적인 종목을 찾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좀 시청자분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역시나 또 예. 매도 타이밍이 어렵다고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는 혹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는 편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구조가 깨지면 팝니다. 주식을 지금 특히나 초보자 분이시고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계좌를 매매 성향을 보니까 제가 살짝 좀 걱정되는 우리 시청자 분이신데요. 지금 60대 이제 들어오셨고 하시면은 사실상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주식이 좀 무서운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발을 디딜 때는 이 주식의 막대한 리턴,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에 아주 고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다른 어떤 투자 수단보다도 빠르게 계좌를 키울 수 있다는 꿈을 좀 꾸고 들어오시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항상. 그렇게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60대시면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자산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걸 뒤늦게 이제 주식 욕심 부리시다가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시는 방법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매도가 어려운 것은 모든 투자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 본인 스스로의 욕심과 미련과 공포, 후회 이런 걸 기준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주식이 잘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과열권이고 내가 생각했던 목표치에 왔을 때 팔면 더 갈 것 같죠. 팔면 더 갈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욕심이고 그리고 어제 더 높은 가격을 받는데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보통 팔까 말까?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10만 원 간 주식을
10만 원에서 팔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다음날 9만 원이 오면 어제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9만 원에 팔 수가 없어요. 팔지를 못해요. 그 10만 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미련 욕심 가지시고 하면은 절대로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방송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미디어에서는 모든 미디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슈가 부각되기 마련이고요. 대중이 그렇게 이슈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시세가 7, 8할 때 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가 되는 것이고 스킬이 필요하고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정확하게 시점에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을 포착하거나 가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지 그 방송을 우리 시청자님들 혼자만 보시는 게 아니죠. 수많은 시청자가 보고 대중이 보고 그것을 또 일부 세력은 이용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순진하게 그 내용을 다 믿고 매수해서 사서 오르든 내리든 믿고 간다?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디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좀 잡고 가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좀 말씀하신 내용들과 함께 제가 성장주들 그리고 이렇게 압축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기준과 대응이 없으면은 성장주 매매를 하시기 어렵습니다. 가치주와 달리 가치주는 계량이 됩니다. 그 뭐 기업 내용이 얼마고 가치가 얼마고 현재 얼마고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성장주는 꿈입니다. 꿈은 해몽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꿈을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별거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성장주를 그 추상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개인 판단을 가지고 계셔야지 간접적인 뭐 증권사들의 분석 혹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회사 좋다 뭐 앞으로 당연히 될 거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내 기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주는 시세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세로 판단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같이 꿈꿔줄 때는 꿈을 꾸시고 시장이 꿈꾸지 않고 냉정을 찾으면 빠져나오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기준들 좀 잡고 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쪽 섹터에 주식이 다 몰려 있는데 초보자분이 하시기에는 별로 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관용이 없기 때문에 깨지면 확 크게 깨져버립니다. 뭐 물론 고변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때 크게 잃는 거는 건 투기성이 상당히 강한 거죠. 기본적으로 기술적 매매는 투기성을 가지고 있긴 하나 60대 정도의 어떤 안정을 추구하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방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상황에서 보면 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변동성 확대 위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무 그 투자 분석을 할 때 위아래의 변동성 모두를 리스크로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 액티브 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펀드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빠른 수익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계좌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투자 스타일 자체를 좀 중위험 형태로 좀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가 혹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매매가 고위험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좀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고변동 매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총평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좀 매매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좀 보수적인 매매, 리스크가 좀 적은 매매를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한미약품 네. 30% 52만 원에 네.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14만 원에 10%, 코스온 32,300원에 15%, 일양약품 77,800원에 15%, 메디톡스 54만 7천원에 20% 이상입니다. 네,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현금을 지금 10% 비중으로 두고 계세요. 예, 예. 네, 현금 비중을 항상 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최근 매매로 좀 수익을 본 건지 궁금한데요. 예, 비상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보시면 역시 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한미약품이 최근 계속 핫한 종목이었고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코스온이랑 일양약품 또 메디톡스는 손실 구간이신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만나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포트 혹시 매수 시기가 다 갔나요? 혹시 올해 예? 7월에 이 주식들을 다 매수하셨나요? 그 정도에 하면서 물타기를 2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조금, 저는 원래 약간 좀 직원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요. 예. 현재 주식 투자하신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라 그러셨죠? 예.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은 6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면 좀 그런데 엄청나게 큰 판돈을 걸고 거의 도박형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면 잃고 잘 되면 좀 따고 잘못되면 잃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매수하신 시점도요. 예. 올해 7월 달이면은 이쪽 섹터가 가장 뜨거워져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하다가 끝까지 올라간 주식을 어느 정도의 내용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점에 딱 잡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셨고요. 대부분.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이 다시 강한 재료와 함께 급등을 해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연구 분석 내지는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홀딩하셨다기보다는 손실을 보신 상태에서 물 타서 버티다가 운 좋게 재료가 터져서 수익이 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것은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투자 실력을 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유지를 하시면은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게 정말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케이스를 좀 봐왔기 때문에 투자의 방법을 일단 좀 저는 바꾸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예. 지금 이제 혹시 주식을 매일 항상 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에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일 나갑니다. 다른 이제 일을 잡을 가지고 계시고 예, 일 나가서 저녁 때 그러시면은요, 예. 오히려 지금 사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주식들은요, 자리 비우기가 좀 힘든 주식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들이고요. 그리고 예. 하나의 정점 내지는 변곡이 나오면은 예. 반작용의 속도가 너무 빠른 주식들이에요. 예. 고점 하나 나오고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는 30% 조정 나오는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주식이고 저점 하나 만들고 20, 30% 반등 나오는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주식이에요. 이 변동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 투자로 지금 뭐 이제 아직 60 정도 이제 연배시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자산 설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성향 자체는 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방법적인 부분이나 계좌 운용을 하시는 것은 엄청난 그러니까 위험 감수형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투자에 대한 방법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전략 매도까지 한번 결단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 종목 하나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과연 대응이 되실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 1년 하셨는데 이런 형태로 매매 운영하셔가지고 수익이라면 저는 상당히 행운이 깃들었다라고 오히려 보여지거든요. 운이 좋았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동일한 시점에 비슷한 성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손실이 엄청 큰 분들이 아주 많아요. 비슷한 시점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참 복이 있으셔서 지금 한미약품과 사이언스를 가지고 수익과 손실을 상계 처리하면은 계좌 전체적으로 아직은 순수익인 상황이 되신 것 같은데 적당히 정리를 잘 하셔서 혹은 만약 뭐 한미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더 가져가신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그러니까 보는 맛, 이런 주식은 사실 좀 보는 맛이에요. 빨리 튀어 올라가고 막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보는 맛은 자산의 한 10%나 20% 정도로 좀 작게 가져가시고 예. 오히려 정말 1년 정도 묶여둘 수 있고 혹은 그 이상도 좀 가져갈 수 있고 가격을 믿고 예를 들어 주식을 사두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그 주식 걱정 때문에 일상이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가치든 혹은 뭐 가격적인 안정이든 업황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이든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가셔야지 지금처럼 이슈를 따라다니시면은 절대로 주식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제가 볼 종목들을 일단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예. 말씀드리면 예. 1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혹시 게임주들 시세 난 거 기억하시나요? 아, 게임주도 했어요. 게임주 수익 좀 나셨나요? 플러스 거기 게임주하고 그 카지노주. 아, 예, 그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수익 그쪽에서는 정리를 잘 네. 하셨고요. 손해는 없었습니다. 아, 손해는 없으셨고 다행이네요. 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복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게임주를 제약주, 바이오주 얘기하면서 먼저 게임주를 이야기하느냐면 예. 현재 제약 섹터와 바이오주, 특히 지난주 이후에 한미약품의 초대형 수출 계약권 이후에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제약 신약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소위 개인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컴투스 같은 종목이 주가가 20-30배가 났거든요. 바닥에서 만 원대에서 뭐 20만 원대까지 20배가 올라오는 동안 뭐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를 이렇게 보면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오는 동안 제 차트 한번 좀 잡아 주십시오. 주가가 치고 올라오는 동안은 의심을 했어요. 비싸다.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갈 가격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 성장성으로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리고 대단한 실적이 언제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위쪽에서부터. 그러고 보니까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컴투스가 시가총액이 한 뭐 2-3조 대 정도, 2조 대까지 왔는데 이거 게임주인데 고퍼주인데 뭐 1년에 순이익 1,000억대 정도가 찍혀주네? 그럼 PER 10배수? 이건 싸다. 비싸지 않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개인 투자들이 마구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 만 원에서 20만 원 간 주식이 비싸다는 경계감을 가졌으면 끝까지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실적 몇 건을 보면서 오히려 타당하다 가격이. 이런 가격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가지고 고가에 막 사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제약주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한미약품 건은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한미약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스페셜한 결과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마치 제약 바이오 섹터 모두가 이렇게 될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의 급등,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위 레벨에서 지켜는 질 겁니다. 아까 컴투스가 만 원에 올라와가지고 20만 원 찍고 10만 원 지켜졌듯이 한미약품이 지금 저가권 10만 원에서 올라와서 90만 원 찍고 60만 원 지켜져도 괜찮습니다. 60만 원 지켜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다 견디시려면은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굳이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가 지금 여기 50만 원대 정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50만 원대 영역에서 90만 원 갔던 거 또 50만 원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포트폴리오 전체를 제가 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좀 보면은 코스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화장품 원료, 이 역시도 화장품 원료로 지금 매수가 33,000원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이것도 지금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매수를 하신 건데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주식은 지금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주식은 손실 보고 확정지어서 손절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손실을 확정짓는다. 그랬을 때 수익이 확정지어져야지 계좌가 살아남겠죠.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이 결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엄청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보다 큰 건들이 더 나올 수 있는가. 물론 이번 그 한미약품의 결과 자체가 올해 3월, 7월, 11월 두 건 다 다릅니다. 이 신약 자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면역질환 치료제, 폐암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비만 당뇨 치료제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기술 수주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 그 사노피 쪽에 들어간 40억 유로, 39억 유로 정도의 스케일이 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또 연타로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는 이상 한미약품은 일단 레벨업된 구간에서 박스가 유력하고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약품의 움직임과 함께 그냥 막 파도를 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제약주에서 한두 종목씩 혹시라도 뭐 수출 계약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뜬다라면은 한 번씩 튕겨 올라가는, 혹은 임상이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또 한 번씩 튕겨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밖에 안 됩니다. 제약주, 바이오주는요 매매가 아주 힘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 수출건들이 막 노출이 되면서 이게 마치 아주 기술 수출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자주 나올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임상 한 기 자체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을 이 부가가치를 글로벌 파마들이 보고 사줬을 때 그 R&D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지, 연구개발만 계속하고요. 임상 진행하다가 깨지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저희가 엔젤 투자처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건데, 그 성과를 보여준 한미 약품과 사이언스는 레벨 유지될 겁니다. 레벨 유지되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위치에서 더 아주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10만 원에서 10% 올라가는 것과 90만 원에서 10% 올라가는 건 다릅니다.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정도를 만약 한미약품을 미래를 보고 좀 장기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나머지 가져가시고 오히려 사이언스 쪽을 이익 실현하시면서 코스온, 일양약품 그리고 메디톡스도 손실을 좀 회복하는 수준에서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적으로 조금 좀 잡아드리면은요, 제가 종목 하나하나보다 우리 시청자님께는 계좌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더 이해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오늘까지 급락이 나와서 9조 원 조금 안 됩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8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 두 기업의 총합이 시가총액 한 16조 원 정도가 되니까 뭐 결코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좀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 건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5조짜리다. 5조짜리이고 계약금이 10%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장 매출로 잡히는 거는 이 계약금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이 잡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판매, 개발, 허가, 판매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개발, 임상 단계가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판매건이 성사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루어지고, 이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유통 판매가 되게 되면은 로열티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당장 분기별로 이제 자금이 집행될 때 한 번씩 이익이 급증하는 움직임이 나오지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정기적으로 빡딱딱딱 꽂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슈가 가장 강하게 터진 위치인 22만 원 선, 한미사이언스의 경우에는 22만 원 선 넘어가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되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나흘간 또 30% 또 빠졌습니다. 대반등이 한번 나올 때 한미사이언스 먼저 이익 실현하십시오. 한미사이언스 먼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가고 싶다 하시면 한미약품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고점을 터치하거나 뭐 혹은 100단위를 한번 보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둘 중에 남긴다라면은 한미 약품을 남기시고 사이언스는 매도하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이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매도를 하거나 뭐 혹은 약품도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할 때 코스온,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점유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코스온도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올라오고 화장품 원료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여기서 저는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반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은 쉽지 않다 다시 라고 확률적 계산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손절 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코스온 1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27,000원대 정도를 매도 목표로 잡고 이거는 15% 이상 일단 손절 매도 처리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고요. 그러면서 한미 사이언스를 이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이 총액 자체를 상계시켜 버리십시오. 내 돈 손해만 안 나면 되는 거지. 이 종목 수익이고 이 종목 손해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시청자님의 그 자산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수익과 손실로 둘을 그냥 믹스해서 그 자산 자체를 안전자산으로 현금 확보를 하신 이후에 차분하게 다시 판단하시고요.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슈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이번에 지금 한미약품 후광 효과로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일양약품도 지금 77,800원 여기 위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보장될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출 계약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뭐 시총이나 자본금 대비해서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대형 기술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뭐 반등한다 정도라면은 여기 매물대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 있죠. 그러면은 이 역시도 반등 목표치를 7만 원 이상 잡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6만 한 3, 4천 원 이번에 6만 3천 원까지 갔었네요. 6만 한 3, 4천 원 오면은 일양약품도 끊어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저점을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는 리스크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코스온 일양약품은 반등 시에 손실 확정 짓고 매도하는 쪽으로 가시고 한미 사이언스는 대반등 줄 때 최대한 높은 가격에 이익을 확정 지어서 이 한미 사이언스로 코스온 손실과 일양약품의 손실을 그냥 상계시켜 버리십시오. 그 다음 메디톡스인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비슷합니다. 구조는 한미 약품이랑 비슷한 거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기술권 자체가 계속해서 라이센스 획득을 한 상황이고 기술 수출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용 특화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 또한 이 메디톡스 역시도 6배, 7배 올라왔다라는 게 문제죠. 6배, 7배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또다시 어떤 그런 강력한 수익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돼야 됩니다. 50만 원을 다시 살려놨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50만 원이 다시 깨지면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50만 원을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7월 달에 사가지고 기다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한 미련이 좀 만약에 있다라면 46만 원 기준 잡으십시오. 다시 46만 원 깨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 내용을 이런 주식들 꿈을 꿀 수 있는 주식들은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메디톡스를 저는 10만 원, 20만 원대 메디톡스는 되게 좋아했는데 60만 원 메디톡스는 전 별로 정은 안 갑니다. 이 정도면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의 내용과 성장성 충분히 반영한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메디톡스 앞으로도 충분히 더 외형을 키울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까지 나오냐면 장이 쫙 올라가고 그 업종이나 섹터의 분위기가 막 열기가 막 불타오를 때는요. 목표가를 막 올려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업을 나중에 주가가 추세가 깨져가지고 떨어지면은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목표가로
매도 의견을 거의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투자 의견을 내버려요. 그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걸 믿었던 시청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냥 믿음 자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장주는 꿈꾸는 자들이 있고 현실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이에서 균형은 투자자들이 시세를 보고 맞추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말은 쉽지만 돈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서 좋다, 이 사람은 나와서 어렵다, 그 얘기를 하긴 되게 쉽죠. 하지만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비싸게 사주겠죠. 그렇게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이겨야지 그 꿈의 주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다라고 다들 막 나와서 얘기하는데 주식이 막 떨어진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누군가 팔고 있다는 얘기죠. 매수가 매도에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좋은데 왜 집니까? 그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의 꿈은 시세로 판단하자. 그 시세는 기본적으로 정배열 정도는 가야 되고, 이 정도 이야기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정배열 정도는 가야지 그래도 상승 종목이 되는 거고, 그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5, 20, 60, 12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그럼 121선 깨지는 주식은 성장주 아니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 121선 깨져가지고 역배열 들어가는 주식이 무슨 성장주야? 성장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이 꿈꾸고 있을 때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꿈이 깨져가지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121선 같은 라인이 깨지겠죠. 근데 그런 라인들을 기준으로 최소한 확인하시면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는 좀 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메디톡스는 제가 볼 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55만 원 수준이면 높기 때문에 버틴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매수가 높아서. 그러면 이번에 한미약품 후광 효과로 한번 위로 쳐줄 때 이건 뭐 대략 본전 정도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46만 원 로스컷 기준 잡고 55만 원 잡고. 그럼 계좌가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핫하고 뭔가 될 것만 같은, 더 뭔가 남아있을 것만 같은 미련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 미련은 한미약품 하나로 남기세요. 한미약품 하나로. 왜냐하면 대상은 주도주는 항상 그 주도주를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미약품이 좋아서 다른 걸 한다.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한미약품을 어차피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를 놔둔다면 한미약품을 추가 수익을 추구하면서 놔두시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일양약품 손실과 코스온 손실은 한미사이언스의 수익 실현으로 상계 처리해버리시고, 그 다음 메디톡스는 매수를 높게 하셔가지고 한 서너 달 고생하신 거 다행히 본전선 오면은 정리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한미약품 쪽에 비중 30%가 남겠죠. 그러면은 가장 고변동이지만 지금 핫한 이슈이고,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하게 내주고 있는 주도주인 한미약품 하나를 포트폴리오의 30%로 제약 바이오 포지션으로 딱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를 좀 더 열심히 이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방송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전문가의 의견들도 뭐 가치를 지금 얘기하는 주식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서 모으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음 내년도에 유망한 산업은 이런 쪽이다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시켜서 가세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편하게 좀 놔두시면서 좀 다른 일과나 뭐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안정도 되실 거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수익이 더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이나 이 방법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오늘 조언 드린 내용대로 대응을 하신다면 미련을 버리십시오. 주식 투자는요, 조금 성격이 쿨한 분들이 잘하세요. 어제 한 결정을 오늘 와서 막 후회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손해본 게 없다. 이건 상당히 좋은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쪽에 우선적인 판단을 하시고, 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주로 리스크가 크고 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인데요. 전면적으로 투자 방식을 바꾸는 걸 우선 추천을 하셨습니다. 종목은 좀 시세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뤘을 때 좀 시세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반등시 매도 관점 주셨고요. 또 코스오는 손절 매도,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양약품은 63,000원에서 64,000원 부근에 매도 관점 주셨고요. 메디톡스는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관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한미약품을 좀 보유하는 관점으로 주셨지만 이 비중은 축소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고, 쪽집게처럼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저희도 좋은데요. 언제든지 네, 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조금은 조용한데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은요, 아자아자 게시판이랑 또 증권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저희는 해외 선물 시장 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